네, 계속해서 남은 시장 전략 변수와 함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기 흥국증권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 미국 고용 시장 관련 지표도 예정돼 있고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연준 은행 총재의 이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좀 남은 변수 어떻게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그 방향성 자체는 의구심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과연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물가의 하락 속도가 과연 이제 지금 1, 2분기 중에 그러한 속도 자체가 좀 재현될 것인가, 혹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1월 달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소비 지표, 특히나 이제 물가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글로벌 금융시장의 좀 변동성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좀 그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제 상품이라든가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어떤 물가의 하락세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거비라든가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비 같은 어떤 가격의 비탄력적인 어떤 서비스 물가는 상당히 좀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앞서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되돌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준의 이제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7일과 8일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의회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좀 시장이 상당히 좀 그 안도랠리가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고용 지표가 확인된 이후에는 이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기존의 금리 인상 경로 대비 최종 금리 레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좀 매파적인 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발언에 어느 정도 무게를 실을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를 포함해서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물론 엇갈리곤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어떤 주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전월에 50만 명대에서 신규 고용 폭이 증가 폭이 이제 20만 명대로 축소되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20만 명대도 여전히 좀 견조한 어떤 고용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나 2월 달 임금 상승률의 예상치가 이제 전월이 4.4%였는데 다시 4.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재차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중국에서는 양회가 지금 개막을 했죠. 앞으로 2주 동안 일정이 지속될 텐데요. 특히 이 중국 경제 성장률 30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떤 변수를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 내에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보자면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제 급감을 했고,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 경기의 어떤 둔화를 상당히 가파르게 가져왔던 요인이 결국에는 이제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전면 철회됨에 따라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이제 올해 성장 목표치를 이제 5% 안팎으로 이제 지난해 5.5%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좀 가시성이 높은, 그러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는 금융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IMF라든가 해외 IB들은 오히려 이제 중국 정부가 제시한 그 경제 성장률보다는 더 높게 전망치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목표치 이상을 좀 달성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경제 지표 호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판단 기준선, 그러니까 50선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다르게 이제 중국 정착륙 우려가 완화되는 어떤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부동산과 같은 어떤 그 규제 정책이 좀 완화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정 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소비를 비롯한 실물 경제 지표의 반등이 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만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 이외에도 결국에는 이제 정책 시행 효과가 묻어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 그러니까 실물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좀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의 뭐 반사이익이 국내 경제에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주요국들의 경제팀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미국, 중국, 또 더불어서 일본의 경제팀 교체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이 원달러 환율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지난해처럼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갈 것인가, 혹은 각국의 어떤 통화 정책의 이제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제 엇갈림 현상이 더 크게 벌어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제 그 다른 이제 NEC 이제 그 장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연준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이제 매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연준 부의장 후보로 이제 하마평에 올라온 이제 과거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최근 이제 그러니까 그 굴스비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너드처럼 완전한 비둘기파적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매파적 인사로 분류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여전히 연준의 스탠스는 좀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뭐 새로운 경제팀 역시도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어떤 스탠스가 좀 전환되고 있고 규제 완화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로드맵 등을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와의 강세의 지속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미국 대비 뭐 영국이라든가 유로존, 일본과 같은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크게 확대됐었고요. 경기 모멘텀 자체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달러와의 강세가 상당히 좀 심화되었었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1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미 연준은 긴축 속도를 좀 줄여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있고, 영국이라든가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아주 높아짐에 따라서 3월에도 아마 긴축을 늦추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영국이라든가 유로존 쪽에도 경제 지표가 좀 바닥권 확인이 가능한 수준으로 좀 지표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달러와의 초강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 수지 적자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좀 달러와의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위안화 환율의 어떤 절상 기조,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좀 오버슈팅될 가능성은 좀 이전보다는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 시장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수출 감소세가 이르면 2분기부터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가 이 수출 증감률하고 이 밀접한 관계인 만큼 이 부분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내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수출 경기 비중이 높고, 특히나 이제 뭐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출 증가율과 기업 이익의 어떤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수출 경기가 어느 정도의 저점을 형성할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 세계 그 교역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또 주요국 제조업 경기,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로존 쪽의 제조업 경기는 지금 위축 국면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의 감소세는 적어도 2분기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그러니까 국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단가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계속 재고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도체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중국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감 경기가 지금 먼저 좀 반등했을 뿐 아직까지 실물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이제 반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중국 수출이 회복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국내 수출 회복에 따른 기업 이익의 어떤 그 증대가 가능한 어떤 그 구간까지는 적어도 좀 올해 하반기, 좀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상반기 내에는 좀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녹록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우리 시장의 이 긴축 경계감 여전한 가운데 박스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과 대응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1% 넘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2,500의 어떤 박스권 상단을 빠르게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하기에는 지금 매크로 이벤트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고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될 예정인데 예상치로만 놓고 보면 시장에는 좀 비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더 자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 역시 최근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한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2월 중에 확인된 1월 경제 지표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매파적으로 좀 해석될 만한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저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물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 높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을 지금 제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좋은 뉴스도 좋지 않게 나쁜 뉴스도 좀 나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2차 전지 업종 빼고는 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업종 뭐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연규 흥국증권연구위원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